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4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한자는 하의, 치마라는 의미의 이 상자가 되겠습니다. 치마라는 의미의 이 상자는 하의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치마라는 의미의 이 상자는 하의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상이라고 하면 옷을 얘기하죠. 근데 통상 의상하면 차려입는 옷이라는 의미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청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청상하면 푸른색 치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푸른색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에서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블루라는 의미와 그린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여기서 청상할 때 푸르다는 블루 계통에 더 많이 쓰이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상 그러면 기생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는 이제 젊은 처자들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상과부 하면 푸른 빛깔의 치마를 입은 그 젊은 여성이라는 뜻이죠. 해서 일찍 남편을 여인 젊은 여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상실이라고 하면 옷을 환복하거나 또는 갈아입거나 또는 치장을 하는 룸을 얘기하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 의상실이라고 하면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여성들의 의상을 판매하거나 또는 만드는 수제로 만드는 곳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의상실이 이제 여성 의류를 만든다는 의미는 지금 현대에서는 이제 거의 다 사라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가홍상이라고 할 때는 동이 같다는 뜻이고 가가 값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홍이 붉은색이고 상이 치마니까 붉은 치마다라는 의미인데요. 같은 값이면 붉은 치마다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이 홍상이 임금에게 무엇인가를 상을 받거나 할 때 입고 나가던 예복을 지칭하는 말이죠. 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훨씬 좋은 것으로 택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치마 또는 하의라는 의미의 이 상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저고리 또는 상의라는 의미의 유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감염병이라는 의미의 역자가 되겠습니다. 역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 한국어에서는 전염병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전염병이라는 말과 감염병이라는 말은 일단 같은 의미로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단지 이제 원칙적으로 사람한테 퍼지는 역병은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축한테 퍼지는 역병은
전염병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두 개를 막 섞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감안하고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멀리 퍼지는 형태의 질환을 역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역병이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는 특정 지역에 파다하게 퍼질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퍼질 수도 있고 이제 우한 폐렴처럼 우리가 코비드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도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감염병 또는 역병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학이라고 하면 감염병 또는 가축의 전염병에 대한 발생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감염병의 발생이라든지 또는 진전, 추이라든지 또는 방제와 관련된 재반 사항들을 그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체내로 들어온 항원에 대해서 그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병 또는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또는 일단 발생한 시점에서 타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서 특히 어떤 그 음식물이라든지 또는 식물성 자원들, 예를 들자면 통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또는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골프장 같은 거 만들려면 흙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토양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올 때 거기에 병원체들이 묻어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만이나 항구라든지, 그러니까 항만, 항구 또는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를 검사하는 그러한 일을 얘기하고요. 홍역이라고 하는 것은, 홍역은 그 공기 전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이제 아기들한테 특히 이제 봄철에 기승을 하는데 치사율이라든지 또는 그 정도, 그러니까 예후가 대단히 중차대한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죠.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굽이 갈라진 동물들의 발가락 사이나 또는 입의 점막 쪽에 괴질이 발생하는 형태의 질환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를 항원으로 인식을 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얘기하죠. 그 뭐 대표적인 것이 뭐 류마티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를 적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면역계의 혼선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해서 감염병이라고 하는 어떤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퍼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그 상처에 의해서 발생한 질환인 상자를 그 상대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손바닥이라는 의미의 장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의 구성 부분에서 손등의 반대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꺾어져 올라가는 겁니다. 그 손바닥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손 안쪽 부분, 손 전체의 형상으로 볼 때 안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풍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그 무협류에 해당하는 소설에서 사람의 기를 이용을 해서 손바닥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상대방을 제어하는 그러한 이제 허무맹랑한 그 얘기에서 나오는 말이죠. 해서 손바닥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겨울철에 한기를 예방하거나 또는 작업을 할 때 손의 보호를 위해서 끼는 그 손에 끼는 의상류를 얘기하고요. 분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하면 업무를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장하다 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일을 책임지고 진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악하다 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 일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자기의 통제권 아래 놓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장하다 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 양손의 손바닥을 합쳐놓은, 그러니까 포개놓은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통상 불교에서 예의를 갖출 때 취하는 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장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을 치다 라는 뜻으로 손바닥을 치면서 크게 웃다 라는 말을 박장대소라고 하는데요. 박장대소는 통상 기분 좋은 웃음을 얘기합니다. 선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사막지형처럼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식물을 얘기하죠. 잎사귀가 수분을 공기 중에 또는 햇볕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바늘 형태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반장할 때 이 여자는 여시성을 가진 반장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가 같다 라는 뜻이고, 반이 뒤집다, 반대쪽이라는 뜻이니까요. 뒤집다라는 뜻이고, 장이 손바닥이라는 뜻이니까 손바닥을 뒤집는 일과 같다 라는 뜻이죠. 손바닥을 뒤집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도 손바닥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손바닥을 뒤집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쉬운 일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손바닥이라는 의미의 장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손가락이라는 의미의 지자를 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각각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고 있는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와 그 파생에 대한 원리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